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최근에 모처럼 반가운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해요. 자, 혹시 게임 셧다운제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약간만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은 컴퓨터 게임의 이용 시간을 국가가 직접 나서서 통제를 하는 정신 나간 악법입니다. 근데 이제는 폐지된다고 하니까 이게 과거형이 되겠죠. 자, 물론 이게 그때 당시의 얘기를 잠깐 하자면은, 물론 처음에 국회에서 통과될 때 정치인들이 내세운 취지는 좋았어요. 청소년들의 온라인 게임 중독을 막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학생들의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를 했던 것인데, 자, 2011년 11월부터 도입이 되었다라고 하고, 제가 최근에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제한 시간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뭐 조금 틀리더라도 이런 건 좀 봐주세요. 뭐 어쨌든 이런 이용시간 규제가 있었다라는 건데,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이 법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나름대로 또 개인으로서 기억이 각별합니다. 저때 당시에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 본인은 저때 당시에 이제 단독으로 150석 이상의 과반 의석을 자랑하면서 전성기의 힘을 과시하던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그리고 또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을 향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도 이걸 줄기차게 비판을 했거든요. 형님들아, 이거는 진짜 악법이다. 부디 이런 악법을 너희들이 만들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에 만들고 나서도 지금이라도 이런 법을 뭐 폐지하겠다, 개혁하겠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직접 보여줘라. 그래서 너희들이 나이 든 세대의 정당이 절대로 아니라 젊은 세대들의 니즈도 간단하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충족시켜주는 정당이라는 거를 이래 젊은이들에게 보여줘라, 이런 말을 제가 수도 없이 했었는데, 뭐 물론 당연히 그 높은 양반들이 저 같은 이런 제야 인사들의 외침 같은 거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었죠. 뭐 그런 아픈 기억이 좀 있습니다. 뭐 물론 당시 한나라당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기는 해요. 민주당도 예외가 없죠. 뭐 국회 전체의 문제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내가 안타까운 건 이런 거예요. 굳이 이렇게 긴 세월을 누군가는 명확하게 예측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그 굳이 이렇게 긴 세월을 결국 의미 없이 이렇게 기나긴 길을 둘러 와가지고 그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엄청난 피해를 본 끝에 이제 와가지고 이 법이 폐지가 된다라고 하니까 내가 좀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도, 또 바른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도 당직자와 고관대작들, 정치인들의 역량이 안 돼서 그 바른 조언을 못 받아들였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자, 오늘 얘기의 중점이 물론 이런 거는 아니니까 뭐 일단 이 정도로 하고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자고요. 내가 하도 각별한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게임 셧다운제는 지난 10년 동안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키고 저하시키는 대표적인 그런 악법 규제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애초에 모바일 게임 위주의 환경으로 지금 시대의 게임 시장, 세계 게임 시장의 흐름이 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게 시대착오적인 규제이기도 했을 뿐더러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선택권 역시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 게임 셧다운제라는 거는 실제 청소년들의 게임 사용 시간을 제대로 억제하지도 못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해외 회사를 두고 있거나 서버를 두고 있는 게임에는 이게 제대로 적용하기가 힘이 들었거든요. 때문에 해외 온라인 게임으로 이용자들이 대거 몰려 빠져나가는 등 이로 인해서 한창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던 국내 게임 산업의 규모가 크게 저하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제발 정치권이 이런 악법을 만들면은 안 된다고, 자국의 게임 산업 업계들을 다 박살낸다라고, 참 제가 그때 당시에도 한탄을 하고 떠먹여 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 우리나라 국회와 정치인들한테. 그게 참 여러분들 벌써 10년 전이네요. 뭐 정치인들을 붙잡아다가 제가 두들겨 팰 수도 없고, 뭐 젊은 일반인 혼자서 뭘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른 목소리 들려주고 그게 다죠 뭐. 지들이 못 알아들으면은 내가 어쩌겠어. 말할 때마다 내가 참 가슴이 울컥해서 하는 얘기고요. 자, 하지만 그래서 다시 또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이 게임 셧다운제라는 게 왜 말이 안 되는 건지, 이 게임 산업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른 문화 콘텐츠로 내가 조금만 시야를 돌려주면은 간단하게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뭐 시청자분들 이런 영화 같은 거 좋아하시죠? 저도 헐리우드의 전설적인 명작 영화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영화 엄청 좋아하거든요.
뭐 주라기 공원, 스타워즈, 타이타닉, 터미네이터 시리즈, 뭐 아바타, 에일리언 등등 뭐 대단한 문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정말로. 자, 이들은 모두 크게 이런 한 작품이 성공할 때마다 감독에게, 시나리오 작가에게, 또 제작진들에게, 영화사에게, 그리고 또 그런 회사와 촬영팀에 취직해가지고 일하고 밥 벌어먹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막대한 부와 성공을 안겨주는 그런 문화 콘텐츠 부가가치 사업들입니다. 한 작품이 이렇게, 한 문화작품 산업이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면은 그 밑으로 명백한 낙수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한 작품이 크게 성공할 때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고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부자가 돼가지고 대박나고 막대한 이득을 보면은 또 정부도 당연히 이렇게 세금 수입이 늘어나면서 모두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화 콘텐츠에 굉장히 열린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자, 영화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또 국내나 세계를 들썩들썩하게 하는 또 이 드라마 산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떤 국산 드라마 유명한 거든 또 해외 유명한 미드든 넷플릭스든 뭐든 상관이 없습니다. 드라마 산업 역시 여러분들 오늘날 전 세계 인류가 사랑에 맞지 않는 대표적인 초거대 문화산업 콘텐츠 중에 하나죠. 자, 이 드라마 사업 역시도 한 작품이 크게 성공하면 수많은 사람들의 팔자가 뒤바뀌고 또 거기서 수많은 고용 효과와 이익 창출, 부가가치 창출, 아이템 창출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각종 기념품 사업이라든지 또 일자리 창출, 막대한 고용 효과와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냅니다. 자, 제가 갑자기 왜 영화 얘기랑 드라마 얘기를 했느냐? 어른들이, 성인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과도하게 시청한다고 해가지고 영화 셧다운제라느니 드라마 셧다운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잖아요. 뭐 어른들은 유권자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게임 셧다운제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악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영화든 드라마든 재미있는 책이든 아니면 소설책 베스트셀러든 문화 콘텐츠 소비에 대한 그 조절은 국민들이, 소비자들 자기들 스스로의 선택과 자율의 영역에 맡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느냐? 수천 수만 명의 그 시청자들 그리고 독자들 중에서도 저런 수많은 작품들의 영감을 받고 훗날 또 하나의 대작을,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재들이 누군가는 나오기 때문입니다. 전설적인 영화 감독들이나 또 혹은 아주 이렇게 참신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창의적인 소재를 생각해낸 그런 스토리 작가들, 유명한 베스트셀러 소설 작가들이 그 작품을 뽑아내기까지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안 받았겠습니까? 아니죠. 전부 다 그 분야의 매니아들이에요. 굉장히 그 관심도가 깊은 덕후들이 또 새로운 어떤 자기만의 작품, 영역을 창조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임 셧다운제라고 하는 것도 드라마와 영화처럼 애초에 말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무궁무진한 성장과 잠재력 그리고 선택과 자율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뭔가를 가르치고 통제하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안타깝지만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국내 게임 업계가 이와 같이 수많은 여러 규제를 받았어요. 어떤 질병에 가까운 취급까지 받으면서 발목을 잡히는 사이에 이 이웃나라 중국의 게임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지난 10년 동안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그런 3D 고화질, 고사양 게임들에 대한 개발 기술력과 노하우도 이게 국내 기업들과 완전히 역전이 되어버려가지고 훨씬 우리나라보다 더 낫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사실 이제는 비교가 안 될 정도죠. 최근 10년 동안 완전히 두 나라의 어떤 게임 산업과 경쟁력, 역량과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기술력이. 자, 오늘 이런 분야에 대한 설명을 제가 너무 깊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나이대가 좀 많고 이 게임 업계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오늘 제 영상을 들으면서 꼭 사태의 심각성에 눈을 떠 주셔야 됩니다. 국내 산업계 한 곳이 축소된다라는 거는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요. 게임 업계라고 해서. 국내 산업계 한 곳이 축소가 된다라는 거는 곧 그 분야의 고용과 일자리 그리고 정부의 세금 수입도 감소한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손으로 우리나라 기업과 인재들의 발목을 잡을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중국의 인터넷 미디어 복합 기업으로 텐센트라고 하는 굉장히 거대한 회사가 있습니다. 대기업이죠. 월드클래스 기업이죠. 자, 10년 전만 해도 정말로 주가가 낮았던 기업인데 지난 10여 년 동안 이 기업이 말도 못하게 어마어마하게 수백 배 넘게 주가가 성장을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 존버를 탄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그분은 부자가 되었을 테죠.
자, 그런데 이 텐센트라고 하는 기업의 주력 사업 파트가 어디냐? 바로 게임 개발 및 유통 사업입니다. 게임 업계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지금은 시가총액 규모가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더 크다고 평가받을 정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만한 시총 규모를 자랑하는 초거대 기업, 그런 회사 중에 하나예요. 자, 다만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걸 다행스럽다라고 하는 게 제가 눈물겨운데, 이 참 다행스럽게도 최근 중국에서는 당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독재 체제가 강화되면서 자국의 게임 산업업계에 대해서도 규제가 매우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자국의 산업을 지금 스스로 박살내고 있다는 거죠. 중국에서 최근 왜 저런 행보를 걷고 있냐면은 젊은이들이 공산당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어떤 연예인이나 SNS, 특히 게임 같은 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기들끼리 뭉치고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여론을 만드는 게 그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지 못하도록, 특히 젊은 세대, 행동력이 있는 젊은 세대가 모이지 못하도록 저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데, 자, 대신에 그 덕분에 지난 10년 동안 눈부시게 성장을 했던 중국의 게임 산업 업계 역시 지금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는 거죠. 자국의 산업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스로 박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대신 이거는 참 어떻게 그 나라의 게임 개발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우리나라 게임 업계와 그 종사자분들에게는 큰 기회가 되겠죠. 자, 제가 매우 짧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오늘 이 영상에도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담겨 있습니다. 즉,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어떤 자유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또 그러니까 반대로, 그러니까 산업의 발달을 위해서는 자유가 중요하고 반대로 아마추어들의 어설픈 행정 규제와 정부 개입은 반드시 시장에 막대한 역효과를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영상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를 하는 메시지가 있죠. 고정관념을 크게 열고 활짝 열고 시장의 자율에 많은 부분을 맡겨야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와 나이 든 세대에 얼마든지 협력하고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세대의 소통은 그저 마음먹기에 달린 것입니다. 젊은 표도 흡수를 하고 또 나이 든 세대들에게도 믿음을 주고 이 세상에 또 수백 가지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일선 실무자들의 의견도 모두 존중을 하면서 반드시 꼭 힘을 모아서 승리를 합시다. 보다 나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거, 보다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건 다름 아닌 현 시대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